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적의 영문법 매트릭스 영어의 틀 챕터 5. 자, 이번 시간부터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법적인 개념들을 원리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리대로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1강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고자 하는 그 원리는 같다. 그것은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구를 잘 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이제 당구를 치는 도구입니다. 큐라고 부르죠. 우리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들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탁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당구를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구를 이렇게 못 치는 사람들은 큐 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반면에, 잘 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다 똑같아 보이죠? 이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당구를 잘 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팔의 힘으로 당구를 치는데,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그냥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큐를 던집니다. 이렇게 큐를 던집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당구라는 도구가 가진 탄성 에너지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당구를 잘 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팔 힘으로 당구를 침으로써 당구라는 도구가 가진 탄성 에너지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골프를 잘 치는 비결도,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골프는 헤드 무게로 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드 무게로 치라는 말은 무엇이냐? 골프를 끝까지 힘으로 움켜줘서 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골프도 던짐으로써 골프채가 가진 탄성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원리는 같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한 도구는 문법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문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법을 암기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이 문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도 그런 탄성 에너지가 없는 형태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요소가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명사 기능의 투부정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모든 문법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 기능 속에서 만들어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요소고, 명사의 넓은 범위 중에서 오늘 투부정사, 동명사, 이번 시간 투부정사, 다음 시간 동명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말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면서 그 탄생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언어 능력은 중요합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단어만 안다면은. 자, language skill 또는 linguistic skil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단어만 안다면은 linguistic skill is important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거는 영어 레벨이 낮은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언어 능력 대신에 이 언어 능력 자체는 그냥 단어적인 명사죠. 물론 두 단어로 된 명사를 썼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세포적인 명사입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차원이 달라졌죠. 그냥 일반 단어 명사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 이 동사가 들어간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간 요소가 왔습니다. 자, learn a foreign language 자체가 외국어를 배우다인데, 원래 주어는 우주적 규칙이 있죠.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learn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 learn a foreign language를 명사로 바꿔주는 위해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명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는 동사의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임으로써 명사가 되고,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큰 시각에서, 일단은 큰 시각으로만 다룰게요. 큰 시각에서 to 부정사와 동명사입니다. 따라서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그래서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important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우주적 규칙에 부합되므로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은 동사의 원형 뒤에다가 이 to를 붙임으로써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mportant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주적 규칙이 됐어요. 그래서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mportant 하면은 우리말에 대응되는 장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어떤 속성의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to 부정사는 주관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고, 동명사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은 to 부정사는 어떤 과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느낄 수 있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동입니다. 즉, 이 주어의 특정 주어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동작이고, 동명사는 그냥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행위며 행위 자체를 언급할 때 쓰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 그러니까 특정인이 저지른 행위, 뭐 저질렀다 그러니까 나쁜 짓 같지만은 특정인이 한 행위,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화되었다고 보고 언급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떤 과정이 있다 그랬죠. 외국어를 배워 나가는 과정은 중요하다라는 굳이 좀 전에 분석했던 그런 걸 집어넣으면 여기 과정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외국어를 배워 나가는 그런 의도나 그런 절차나 과정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밑에 있는 것은 행위 자체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미세한 뉘앙스를 이제 배제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미세한 뉘앙스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둘 다 말이 됩니다. 둘 다 말이 돼요. 외국어를 배우는 자체도 중요하고, 그런 어떤 과정이나 의도나 뭐 절차 같은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 문법적으로 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뉘앙스 미세 하나만 느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둘 다 이제 되죠. 좀 전에는 둘 다 우리말에 해당되는 장문으로서 둘 다 성립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To learn a foreign language takes time. 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take가 메인 동사입니다. take가 메인 동사예요. take는 어떤 소요시킨다라는 겁니다. 시간, 목적어를 소요시킨다라는 타동사로 지금 쓰인 것입니다. 근데 밑에 한번 다시 동명사로 한번 요 to learn a foreign language를 learning a foreign language로 바꿔볼까요? 이때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누가 따지고 들어와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안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글을 쓴 것은 이런 의도로 썼겠거니 해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지만, 이제 원리를 아는 우리로서는 내가 만약 장문을 한다면은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각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동명사가 행위 자체라 그랬죠. 외국어를 배우는 행위 자체가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 행위 자체는 내가 즉시 하는 순간 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책을 펴고 외국어를 배우면은 그 행위가 된 것이고, 그거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다만 소요되는 것은 외국어를 배워나가는 과정, 그게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렇게 작문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문법을 알더라도 그 속에 있는 속성대로 우리가 써야지 남들이 저 사람은 영어를 좀 제법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은 동명사보다는 투부정사를 써라 이겁니다. 물론 학교 과정에서 이런 문법까지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보다 모르는 가르치는 분야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자, 모든 동사는 이 메인 동사가 자신과 궁합이 맞는 형식을 결정합니다. 메인 동사가 take죠, 여기서는. 자, 모든 동사는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과 궁합이 맞는 그 형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메인 동사는 가급적 앞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장의 길이상 상당히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주어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어가 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어를 짧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주어 자리에 그냥 it으로 갖다 놓아 보겠습니다. it을 그냥 주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It takes time. 아주 구조가 간결해졌죠. 그럼 to 부정사를 뒤에다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자, 메인 동사가 앞에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리스닝을 한다면은 it takes time. 주어가 시간을 소요시키구나. 라는 아주 간단한 삼형식의 패턴이 완성됐죠. 자, 왜? 주어가 짧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해 보입니다. 이때 들어간 it을 우리는 가짜로 넣었습니다. 가짜로 넣었던 이유는 뭐냐? 구조를 간결하게 만들어서 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말하는 또는 글 쓰는 취지를 이해하도록 그런 의도로 들어갔고, 진짜 주어는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실제 주어 내용은 이것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언가가 시간을 소요시키는데 그 무언가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어떤 구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동사 투부정사는 가주어, 진주어라는 어떤 패턴이구나라고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t은 대명사로도 쓰이고 비인칭 주어도 쓰이죠. It's raining 하면은 비가 온다. 이제 가주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주어로서 it도 이미 알고 있지만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뭔가 크게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주어 it 이미 알고 있지만 그냥 막연히 공부한 것보다 이렇게 문법의 탄성, 아까 도구의 탄성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이란 것은 영어가 말해지고 쓰여지는 규칙이기 때문에 가장 능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다면은 그걸 보고, 자, 이때 세미콜론, 요거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대부분 end의 논리가 숨어 있지만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절의 논리가 반대이면 벗이 될 수도 있는. 이것은 그냥 독자가 판단하세요라고 이제 속성을 이제 그냥 그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를 그냥 독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 it's one thing, it's another. 자,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는 A와 B는 별개의 문제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to know is one thing, to teach is another. 이때 여기는 and를 바로 썼지만 이때는 이제 세미콜론 하면은 그냥 안에 있는 접속사의 뉘앙스는 문장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to know나 to teach는 가주어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짧기 때문에 가주어로 쓸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가주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더가 강조하기 위해서도 가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it is one thing to know, it is another to teach 라고 가주어로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리에 대해서
듣는 것, 읽는 것. 그래서 책에서 개구리를 공부하는 것과 to hold it in your hands and feel its life.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생명을 느끼는 것은 별개다,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의미로 아까 가주어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참고로 it is, 이것은 it is의 줄인 것이고 it는 사물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 it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문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있는 그 영어를 공부하는 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까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필요하고 나머지 영어를 공부하는 뭐 시험을 보더라도 뭐 나오지 않는데 알아두면 좋겠죠. 그것의 생명, its life 하면은 the frog's life를 받는 소유격이다. 사물의 소유격을 받는 것이다. It's never too late to become someone other than simply a survivor. 자, It's never too late. 주어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주어로 출발했죠. 주어, 구조를 간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은 겁니다. 뭐 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느냐? To become someone other than simply a survivor. 누군가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되는 것이 자, 여기 누군가가 되는 건데 other than은 뭐냐면은 other than은 뭐뭇 이외에 뭐뭇이 아닌입니다. Simply a survivor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를 공부하는 것이 내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공부를 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생존자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어떤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Someone other than simply a survivor. 단순한 생존자가 아닌 누군가가 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이때도 이 투부정사는 의도나 어떤 그 과정 같은 것들이 목표, 과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은 이제 투부정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느끼면서 독해를 하시고 이런 걸 느낀다면은 이 자리에 동명사를 써서 작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써서 작문을 하는 거죠. 동명사 가주어와 진주어로 된 그런 구조에서 진주어 자리에 동명사는 거의 독해를 하면서도 많이 접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글을 씀에 있어서 단순한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떤 주관적으로 과정을 느끼는 그러한 글을 쓰기 때문에 동명사는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 진주어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It pays to enrich your word power. 이것도 이제 가주어로 출발한 건데요. 진주어는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enrich 하면 풍부하게 만들다. word power, 어휘력. 우리 단어 공부할 때 en이 붙어 있는, 앞에 en이 붙어 있는 것은 이제 동사화 시켜준 겁니다. reach라는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서 동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만들다입니다. 이런 어떤 단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enlarge, encourage, endanger, enable, encircle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large 앞에서 enlarge 하면은 크게 만들다, encourage 하면은 용기를 부여하다, endanger 하면은 위태롭게 만들다, enable 하면은 가능하게 만들다, encircle 하면은 애워싸다, 이런 동사화 시켜준 적도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휘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pay합니다인데 그러면 이게 일형식의 pay겠네요. 일형식의 pay는 뭡니까? 일형식의 pay는 뭡니까? 일형식의 pay는 이익이 되다, 수지맞다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이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important. 자, 이것도 이제 가주어로 이렇게 쓰면은 It is important to learn a foreign language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일반적인 사실일 때보다 좀 구체적인
그런 다른 의미를 한번 다른 요소를 넣어볼게요. 당신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어가 갑자기 당신으로 바뀌고 나머지가 다른 구조가 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당신이 주어가 아니라 당신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당신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런하는 행위자에 대한 주체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투부정사 앞에 for you라는 이런 형태로서 전치사구, 부사구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한 여러분들은 의미상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for 이하의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행위를 하는 주체를 나타낸 겁니다. 이 런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당신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 for 이하, to 이하가 오면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으로 누군가가 이 행위의 주체가 to 이하 하는 것은 동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독해를 할 때 또는 리스닝 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은 조금 이 문법을 초창기에 이 선구자가 뭐 문법 요소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자기가 했지만 이게 세팅이 돼가지고 현재 오면은 좀 적절하지 않은 문법 명칭들도 있는데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가 그중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행위의 주체인데 의미상의 주어 하니까 혼란을 초래하죠. 하지만 행위의 주체를 이런 용어로 쓰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라는 것은 이 행위의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조를 알고 나서 그런 구조의 시각을 눈을 뜨고 이걸 한번 봅시다. It is natural. 구조가 간단해졌습니다. 주어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또 크게 봐야 되겠죠. 크게 봐야 됩니다. 내추럴은 내처라는 자연에서 온 형용사.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좀 어지럽죠. 기초가 좀 약한 분은 좀 어지러울 겁니다. 하지만 크게 보고 멀리 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크게 보고. 자,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크게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 여기가 투부정사가 진주어. 그렇다면 이 의미상의 주어 있는 for 뒤에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묶어서 명사적인 요소겠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명사구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like는 동사, 좋아하다라는 like가 아닙니다. 그죠? 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a man like him은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like him은 뭡니까? like him은 형용사구로 전치사구가 형용사구로 쓰여서 그와 같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남자가 삶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과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해 나가는 인생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성공해 가는 것, 성공한 어떤 그런 노력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투부정사다. 그와 같은 남자가 삶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만약에 리스닝을 한다면은 it is natural. 뭔가가 자연스럽네. 그 무언가가 무엇이지? For a man like him to succeed in life.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녀가 그 병에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굉장히 요거를 당장 여러분한테 우리말로 바꾸세요 하면은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장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녀가 그 병에서 회복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했겠습니까? If she wants to recover from the illness 이렇게 출발을 했을 겁니다. 영어 수준이 꽤 높은 사람일지라도 이거를 이제 종속절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투부정사로 투부정사고 요 그녀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려면 해서 우리만 토시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접근을 해서 요 패턴으로 써주면 됩니다. 가주어로 출발해 볼게요. It will take time. It will take time. 그러면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입니다. 뭐가? 그녀가. 누구가? 그녀가. To recover from the illness.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될 겁니다. 영어는 항상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요거는 주어는 목적어를 소유하다는 삼형식 패턴으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이 take를 사형식 패턴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는 패턴이죠. 이를 taker, 간접 목적어인 그녀에게 시간을 소요시켜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It will take her time. 이제 진주어는 뭐냐? To recover from the illness.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를 썼지만 여기는 간접 목적어가 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것은 삼형식의 패턴을 쓸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 패턴이고 사형식일 때는 간접 목적어에 그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의 주체는 이제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 쓰인 것입니다.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It is difficult for me to speak English fluently. 자, for me. 의미상의 주어는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무조건 획일적으로 문법을 배웁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위치한다 해서 마치 이게 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뒤에 한번 배치해 볼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뒤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to speak English fluently for m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전치사 for me는 스피크를 이제 전치사구 부사구니까 스피크를 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for me를 뒤에 원래 부사구는 뒤에 위치해도 되는데 이렇게 붙였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만들다 좀 논리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전치사구, 부사구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아예 앞에서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진주어를 쓰면은 이런 혼란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me to speak English fluently.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말을 했다고 칩시다. It is difficult to speak English fluently 라고 이미 말을 내뱉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너무 빠르고 유창하게 말하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따라서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조금 쉬고 for me,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다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릴 수 있는 자, It is difficult to speak English fluently for me 이렇게 하면은 이 의미상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행위의 주체가 뒤에 있어도 혼란의 여지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획일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위치한다. 앞에 위치 안 하면 이건 틀린 것이다 라는 문법 공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it is kind for you to help me.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형태로서는 이건 의미상의 주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태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문법 시험에서는 이거 잘못됐다고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kind라는 형용사가 이 보어 자리에 있을 때 그렇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래요. 그때는 for you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라도 of you라고 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법이 이제 어려운 거죠. 헷갈리는 겁니다. 굳이 왜 그냥 성격 형용사라고 할지라도 for you를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일단은 그렇다 그러니까 자 for가 아니라
of로 한다라고 만약에 문법에 나오면은 이렇게 여러분 알아둡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성격 형용사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뭐 polite, 공손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careless, 부주의한 이런 것들 전부 다 성격 형용사다. 제가 어떤 그 미드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 하녀라는 그런 미드입니다. 미국에는 어떤 부자, 베버리 힐즈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부잣집에 하녀를 두고 그런 어떤 집안일을 이렇게 시키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주인이 아니라 다른 부자인 친구가 이렇게 놀러 왔는데 이 하녀가 어떤 센스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장식하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나온 대사가 It was so sweet of you to help me. How can I ever repay you? 이렇게 합니다. 여기 of you를 쓴 것은 뭐냐면은 이 sweet 자체가 성격적으로 아주 정말 상냥하다라는 성격 형용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의미상의 주어로 보고 진주어로 보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너무 상냥하시다. 이렇게 한 취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repay는 그냥 되갚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답례를 해드릴까요? 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법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t was careless of you to make the same mistake. 당신이 careful, 신중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없는 겁니다. less는 없는 거죠. 그래서 careful, careless가 된 거죠. 당신이 똑같은 실수를 make mistake 그 자체가 실수하다고 make the same mistake는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신중치 못했다, 부주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It is considerate of you to lend me the pen. 당신이 내게 자, considerate 사려 깊은입니다. consider 고려하다 에서 온 형용사. 당신이 나에게 그 펜을 자, 투부정사 속의 소우주의 세계에서는 사형식 구조입니다. 물론 대우주 전체적인 거는 it is considerate이 이형식 구조지만 요 소우주의 세계에서는 사형식 구조입니다. 수요동사 내게 그 펜을 빌려준 것이 사리 깊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법 문제가 요 안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면은 바깥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방금 우리가 문법을 배웠죠. 자, 이런 형태가 왜 만들어졌고 성격 형용사가 왔을 때는 for 이하가 아닌 of 이하로서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굳이 for 이하가 아니라 of 이하로 해야만 될까? 이거 정말 좀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지 않는 이유를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를 무조건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항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for you가 의미상의 주어라면 진짜 주어는 여기서 to learn a foreign language가 됩니다. 진짜 주어에 대한 보어가 important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진주어가 to learn a foreign language이고 보어는 important 한 겁니다. 주어가 보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중요하죠. you가 중요한 게 아니죠. you가 중요하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요 you는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It is considerate of you to lend me the pen. 이때 of you가 의미상의 주어라면 진주어는 lend me the pen이 됩니다.
똑같은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게 그 펜을 빌려주는 그 자체가 considerate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잘 모르겠죠. 혼란스럽습니다. 맞아 보이죠? 맞아 보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서 사려 깊은 것은 위에 있는 이 행동입니까? 아니면은 유입니까? 유죠. 유가 사려 깊은 거지. 진짜 그렇다면은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 겁니다. 진주어는 to lend me the penny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유가 considerate 한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진주어인 to lend me the penny considerate of you가 됩니다. 이 행위를 한 것이 당신의 사려 깊음, 이 행위를 한 것이 당신의 사려 깊음으로 인한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주체를 표시한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당신의 사려 깊음입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보어로 덩어리로 쓴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문법을 들여오고 해석을 한 사람이 같은 패턴으로 보고 for you, of you를 같은 패턴으로 보고 그 패턴 앞에는 앞으로 성격 형용사가 있구나. 이게 그런 취지로 정리가 된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쓸 것인가가 내 앞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내 입장에서 좋을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걸 판단하는데 잠깐만 쉴게요. 저는 이 영어를 이제 대학에 건축을 전공했지만은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이렇게 빠져들어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막 모든 요소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왜 이 요소가 이렇게 탄생을 했을까? 왜 이 요소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것에 궁금증을 가져서 계속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취직할 때는 대한주택공사, 지금 현재는 LH공사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대한주택공사라는 그 공기업에서 저는 아파트 건설공사, 여러분 주공아파트 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아파트 문화를 처음 도입한 공기업이 바로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거기서 제가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제 감독 업무를 맡았어요. 공기업에 들어가서 일반 건설회사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그런 건설 프로젝트를 따서 공사를 하면은 우리의 임무는 제대로 그 도면, 시방 그런 내용의 계약서의 내용대로 행해지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받았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원래 집이 부산 경남 쪽이었기 때문에 그때 프로젝트가 이제 대구 쪽에 있어서 첫 직장을 이제 현장을 대구에 지금 가보면 이제 대구 대곡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상인동에서 엄청난 어떤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던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대곡동도 바로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이제 대구에서 대구지사, 경북지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이 그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직원이 6,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조직이었어요. 그런 큰 조직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직종별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저는 대구 대곡 지구에서 만세대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경북 안동으로 가서 안동에서 이제 또 다시 프로젝트를 또 다시 관리 감독하는 그랬는데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건축직 모임이 이제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모임으로 대구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그 술자리를 당연히 하죠. 술자리를 하고 당연히 그리고 술 한 잔쯤 하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닌데 이상한 것도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건축 직종들이 모였어요. 마침 안동에 또 현장이 2개가 있어가지고 제 동기도 다른 현장에서 그
건축식 모임에 참석하고. 근데 이제 그 차를, 우리 선배님이 이제 차를 가지고 갔고, 저는 차를, 선배님 이제 옆에 앉아서 이제 가서 술자리도 하고. 왜 선배는 이제 차를 같이 간 이유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술을 안 마실 요량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한잔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어떤 동기들도 만나고 해서 기분 좋게 이제 안동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차를 몰고 저는 이제 옆에 앉아서 이제 바로 차가 출발하는데, 제 쪽에서 이제 문이 열려요. 누군가 출발하는데 문을 연 겁니다. 보니까 대구 안동 쪽에 근무했던, 다른 현장에 근무했던 동기가 내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동기 차를 타고 가야지 왜 선배 차를 타고 가냐면서 막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당혹스럽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이렇게 끄집어 나가고 차는 이제 우리 선배님 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안동으로. 저도 안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친구 차를 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술을 마셨는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직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뭐 술도 한잔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안동에 있으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한잔하고 그 차를 몰고 또다시 안동으로 돌아가는 그 옆에 제가 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서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제 음주운전하는 옆좌석에 앉게 된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그 차편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납니다. 대구 굉장히 대구 가면은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이 친구가 유턴을 하면서 저는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느낌과 그 지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 불입니다. 의식도 갑자기 좀 없었다가 조금 있다가 눈을 뜨니까 사고가 나 있고, 그 사고가 나 있고 경찰들이 와 있고, 어떤 사고가 났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불법 유턴을 한 겁니다. 신호를 받고 유턴한 게 아니라 가다가 불법 유턴을 했고, 그 불법 유턴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되죠.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저는 차체 쪽으로 갑자기 몸이 쏠리게 되겠죠. 근데 다른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제 쪽으로 받은 겁니다. 운전수인 이 친구한테는 충격이 안 간 거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뭡니까? 몸이 밖으로 이렇게 차체 쪽으로 쏠리면서 차체 충격이 그대로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쪽 반쪽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게, 사고를 초래하고 음주를 하고 불법 유턴을 한 이 친구는 불과 벌금 5만 원인가만 내고요. 상대편 차주가 오히려 잘못이 없는 상대편 차주가 더 큰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상대편 차주는 고등학생이었고 무면허로 아빠 차를 끌고 나왔고, 친구와 그냥 전체적으로 3명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친구와 아빠 차를 타고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불법 유턴하는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오히려 얼떨결에 엑셀을 밟아가지고 더 속도를 가속시켰고, 그래서 사고가 났고, 저는 사고를 당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경찰의 포커스는 사고가 나서 당황해서 창백한 우리 그 동기 얼굴은 보지도 않고 면허증을 제시 못한 그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잘못을 추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으로는. 근데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입니다. 저는 이제 한동안 한 달 동안은 제대로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에는 이상이 없더라. 근데 왜 몸을 움직이지 못했냐? 이 근육이 경직돼 버린 겁니다. 근육과 안에 있는 혈액이 그때 당시는 이제 뒤늦게 제가 알고 나니까 그게 어혈이라는 한방 용어로 피가 안 좋은 피가 된 겁니다. 큰 충격에 인해서 근육도 경직되고 그 피도 시커멓게 덩어리 피가 된 건데, 저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아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해서 고마워했습니다. 아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정말 감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안 좋았던 피가 이제 혈액이 이제 점점 이렇게 돌면서 덩어리 피들이 제 모세혈관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 크게는 이제 동맥, 정맥 이런 게 있지만은 이 모세혈관, 실핏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에서는 자율신경계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이 몸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돌아왔지만은 모세혈관을 막으면서 여름에도 다리가 시리고 몸이 시리고 그리고 굉장히 졸리게 만드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 정작 이제 막 결혼할 그런 제가 정말로 장래를 약속한 그런 사람까지 있었는데 그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할 수 없다라는 생각, 너무 힘들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졸리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다시 장래를 약속했던 그런 배우자가 될 그런 사람과도 이별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게 그 사고가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은 차가 이제 5초만 빨리 출발했어도 저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겠죠. 그 친구가 문을 열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하필 그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한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사고가 안 났을 건데 그 시점에 그 장소에 무면허 고등학생이 있을 확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사고를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이제 단추가 그때부터는 어긋나니까 꼬이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는 잠깐 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교통사고는 당연히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안 좋은 피를 한방병원에 방문해서 이 부항이라는 걸로 빼버리면은 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어떤 그 사고로 충격이 나서 그러한 게 있으면은 뽑아내야 돼요. 피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뼈 사진 찍어서 뼈에 이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피가 흐르는 사고가 났더라면 피가 흘러서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피가 발생하면 빼버리는 게 가장 먼저다. 그런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 뭐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할게요. 자, 성격 형용사는 뭐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뭐 이러이러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했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I find to speak English fluently difficult.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인 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find는 찾다 또는 발견하다인데 근데 find의 의미가 3형식일 때는 찾다, 발견하다입니다. 근데 5형식 구조일 때는 뭐뭐라고 깨닫다,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find의 의미가 형식을 판단하면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왔네. find가 타동사고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와 있어요. 왜? 이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to 앞에 to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주적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쓴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목적어만 되면은 3형식이죠. 하지만은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인 5형식 구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3형식이냐 5형식이냐 봤을 때 이게 목적어입니다. 말하는 사람 또는 글 쓴 사람은 이까지만 목적어고 이거는 목적 보어입니다. 만약에 글 쓴 사람이 이런 취지로 썼다면은 이 find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안다, 그렇게 깨닫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만약에 말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3형식인지 5형식인지
혼란스럽게 만들면은 듣는 사람이 제대로 내가 말하는 취지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목적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구조상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짜 목적어로 써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짜 목적어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는 이렇게 뒤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I find it difficult. 오형식 구조가 선명하게 나타나죠. 나는 목적어가 어렵다고 알게 된다,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find의 진짜 목적어는 이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이 목적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깨닫는다, 알게 된다, 뭐 이런 뜻의 포괄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 목적어가 그런 의미, 그런 의도에서 나는 진짜 목적어를 먼저 보고 목적 보호하다라고 나중에 find의 의미를 입혀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주어 이외에 이제 방금 그 사례를 보았으니까 가 목적어도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new law will make it harder. 새로운 법률이 목적어를 더 어렵게, 비교급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럼 진짜 목적은 뭐냐? to buy a handgun. 권총을 사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권총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 투부정사에 어떤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느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다. 거짓말 하다가 테러라입니다. 테러라이. 덩어리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투부정사로 만들어서 to tell a lie is good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은 to tell a lie is not good 하면 될 텐데,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주어가 분명히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패턴은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not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서 not to tell a lie is good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투부정사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not 또는 never를 쓴다. never가 들어가면 더 강한 부정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를 가급적 짧게 만들고 싶으면은 it is good not to tell a li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구조가 만들어진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나는 시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다. 이런 말을 할 때 또다시 나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라고 동사한다. 오형식 패턴으로 쓰는 겁니다. 항상 작문을 할 때 전체적인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작문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작게 보는 겁니다. 제가 1강에서 뭔가를 잘하는 원리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구조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하다는 try죠. 동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I think try better. try는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명사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to try better인데 여기서 나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요 투부정사의 부정 I think not to try bett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목적어를 간단하게 가 목적어로 만들어서 I think it better not to try 이렇게 하면은 더 확실한 의사 전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조의 원리를 알고 나서 이 글을 보면은 문장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We make it a rule not to call on others without an appointment. 자, we make it a rule. 우리는 어떤 목적어를 규칙으로 만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목적어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만듭니다죠. 투부정사의 부정이 된 거죠.
그래서 call on을 전화 거는 게 아니라 call on others 하면 타인을 방문하다입니다. without an appointment는 약속 없이. 그래서 우리는 약속 없이 타인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만듭니다가 됩니다. 우리는 약속 없이 타인을 방문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만듭니다. 리스닝 할 때는 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we make it a rule. 우리는 무언가를 규칙으로 만드는데 그 무언가는 뒤에 나온다라는 어떤 방향에서 리스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It seems to be a current trend to wear suits and ties at work. seem to는 뭐뭐인 것 같다. 이때 to 부정사도 to이하인 것 같다. 덩어리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eem to, 요거는 seem의 보호 자리에 온 to 부정사고, 전체적으로는 가주어 진주어의 개념인데, seems to be a current trend. 현재의 경향이다. 현재의 경향인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current.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current. 흘러가는 해서 current가 된 겁니다. 가주어가 이시고 진주어는 to wear suits and ties at work입니다. 그래서 at work, 직장에서 그 양복과 타이를 매는 것이 현재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 경향은 그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도 부정으로서 It seems to be a current trend not to wear suits and ties at work. 직장에서 양복과 타이를 매지 않는 것이 현재의 경향인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to 부정사, 명사로 쓰이는 to 부정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약간 접했던 그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